사업을 주로 해야 할 한 장학재단이 건설업체 자금 조성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갑의 횡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한 유통 대기업이 또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축산업자들이 축산물, 부산물을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수입 제한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영농 준비를 대신해주는 농작업 대행 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네, 어버이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어제보다 올라서 다시 초여름의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낮 동안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구와 경북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이 대구 27도로 다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요. 또 어제는 비교적 선선했던 영덕의 경우 27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11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오르겠습니다.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고 또 지금 대구와 경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날이 갈수록 태양 자외선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단계까지 오른 만큼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나 돼지의 뼈나 내장 같은 이 축산 부산물이 요즘 처치가 곤란할 지경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도축되는 양만큼 수입되기 때문인데요. 수입업자는 다름 아닌 사료업체들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축산농협 육가공 공장입니다. 냉동 창고에 보관할 새도 없이 팔리던 소뼈가 요즘은 창고에 쌓여 천덕꾸러기 신세입니다. 한우 사골 소비가 적은 여름철을 앞두고 냉동 창고마다 재고 물량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육지책으로 4만 원 하던 우족을 40% 내린 2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살코기 10만 원어치를 사면 3만 원 상당의 소뼈를 덤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 이때 되면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너무 전에보다 3분의 1 정도 판매가 안 돼요. 국내산 부산물이 골칫거리가 된 것은 수입 물량 때문입니다. 2009년 15만 톤이던 것이 2011년에 닥친 구제역으로 국산 가격이 상승하자 24만 톤까지 급증했습니다. 수입업자는 대부분 사료 제조업체, 외국산을 무분별하게 수입해 앞으로는 사료 팔아 돈 벌고 뒤로는 부산물로 이익까지 챙겨 축산업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한우 도축 두수가 연간 한 80만 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수입되는 부산물이 79만 두분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 한 마리를 잡으면 부산물이 100만 원어치가 나와 그만큼 쇠고기 값을 내리는 데 기여했지만 지금은 애물단지가 되다 보니 소값이 하락해도 쇠고기 값은 강세를 유지하는 원인입니다. 부산물도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일정 물량을 농축협을 통해 수매 후 폐기하는 등 정부의 수급 안정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가 해양수산부 출범에 맞춰 수산 분야 육성 과제를 마련해 국비 확보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수산 분야 주요 사업과 관련해서 오는 2016년까지 국비 7,740억 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내년에 수산 산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963억 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국가어항 보수보강에 600억 원, 국가어항 기능 고도화 시범 사업에 70억 원, 과메기 산업화 가공단지 조성에 65억 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해양수산부를 찾아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서 국비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자국 수역의 입어료를 많이 올려서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의 러시아 출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룡포 수협에 따르면 러시아가 자국 해역에 오징어 채낚기 어선 입어료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인상된 톤당 120달러에서 139달러를 요구해서 우리 정부가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입어료 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러시아와의 업 쿼터 협상을 벌여 오징어는 톤당 96달러, 명태 360달러, 대구는 370달러의 입어료를 내고 러시아 극동의 오호츠크해 수역에서 조업을 해왔습니다.
장학재단은 당연히 장학사업을 위한 법인일 텐데요. 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가 출연한 장학재단이 장학재단 본연의 목적보다는 업체 자금 조성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서한은 지난 2005년 3억 원을 출연해 서한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2년 뒤인 2007년 서한은 회사 주식 250만 주, 당시 시가로 8억 6천여만 원어치를 재단에 기부하고 2008년에 또 약 112만 주, 시가 4억 4천여만 원어치를 내놓습니다. 서한은 또한 서한장학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또 다른 장학재단에 회사 주식 244만 주, 시가 12억 2천만 원어치를 기부합니다. 2008년에는 장학재단 기부액이 영업이익의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에게 배당을 하든가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 또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수십억 원의 뭉칫돈을 자신들이 출연한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입니다. 서한 측은 기업 회생 절차에서 벗어날 때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보답 차원에서 기부를 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주식회사 서한은 주식회사잖아요. 네. 주주들이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수십억을 장학재단에다가 기부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켜봐 주시고 이제 도와주셨던 지역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 두 장학재단에 기부를 한 것은 서한뿐만이 아닙니다.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0년 청산 절차를 밟은 뒤 사라진 주식회사 태왕도 지난 2008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서한 주식을 두 재단에 각각 20억 원씩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주식회사 태왕은 자금난에 몰려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자금난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회사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자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한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 저희들은 이걸로 해가지고 돈 어떻게 뒤로 빼고 행위였기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털어봐야 전혀 모질할 게 없고요. 서한의 대주주인 두 장학재단의 순자산은 230억 원, 서한 시가총액의 5분의 1에 이릅니다. 두 회사는 순수한 의도로 장학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뭉칫돈이 특정 장학재단에 흘러들어간 것은 본래의 설립 취지와는 다른 목적으로 장학재단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시와 구군이 오는 2015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대구시 내 모든 구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대구시는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면 방범과 재난, 환경과 교통 등 공공기관 CCTV 영상 정보가 통합돼 범죄와 재난재해 예방 등에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1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방범 취약지 등에 CCTV를 설치하거나 고화질로 바꿔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제7회 전국 장애학생체전이 오는 11일 대구에서 막이 올라 14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시 내 15개 경기장에서 15개 종목으로 펼쳐질 이번 전국 장애학생체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수와 임원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대구시는 개회식이 열리는 오는 11일에는 반월당역에서 개회식장인 대구체육관까지 무료 순환버스 10대를 운행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구체육관과 도청 등의 주차 공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기장에는 이동 경사로와 이동식 화장실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숙박시설에도 안내 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최근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이른바 갑의 횡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구미에서도 국내 굴지 한 유통 대기업이 중소상인에게 상품 공급점을 내준 뒤에 바로 앞에 직영점을 열어서 또 다른 갑의 횡포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옥계동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간판을 내걸고 슈퍼마켓을 하고 있는 구봉경 씨는 요즘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마트 자회사인 에브리데이 리테일과 상품 공급점 계약을 체결하고 3월 말에 가게를 열었는데 개업 한 달도 안 돼 기대에 부풀었던 꿈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입니다.
상품 공급점을 내준 에브리데이 리테일 측이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연 겁니다. 한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정문과 후문에 같은 이름을 내건 슈퍼마켓 2개가 생긴 셈입니다. 이때부터 구시는 직영점과 경쟁을 해야 했고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3개월도 채 못 줬죠. 계약서상 300m 이내에서는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지 않는다는 영업지역 보호조항을 내걸어 항의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계약할 때 직영점이 아니고 상품 공급점을 같이 이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거든요. 계약 내용 자체는. 지명도가 있는 회사의 간판을 내걸기 위해 구매 실적에 따라 월회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보증보험을 포함한 3,500만 원의 담보도 제공했던 구시는 대기업의 행포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직영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되고 타인으로부터 나를 보호받는 게 당연한 수순에 전제된 그런 해석이라야 되지. 어찌 그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에브리데이 리테일 측은 구시와 계약 당시에도 직영점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구시는 직영점에 대해 영업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위치 추적 장치를 단 성범죄자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 여성 승객을 성추행해서 붙잡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영주지방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대전을 출발해서 제천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서 41살 서모 씨가 옆자리에 앉은 18살 A양의 허벅지를 더듬다가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서 씨는 성범죄로 위치 추적 장치를 몸에 부착한 상태로 이동했는데 경찰은 서 씨에 대해서 이동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대구 와룡산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서 소방서 추산 6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어젯밤 9시 10분쯤에는 대구시 북구 동변동 동서교회 옆 공원에서 달리던 오토바이에서 엔진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제10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216개 소방방재 산업체가 최첨단 소방장비와 제품을 전시하고 수출 상담회도 갖습니다. 부대 행사로 어린이 명예소방관 안전체험과 소방 역사 전시회, 소방차 레이싱걸 포토존 등도 마련됩니다. 제36회 대구 양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대구시 중구 약정골목 일대에서 오늘 막이 올라서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해서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왕에게 올리는 의식인 동의보감 진서이가 재현되고 한방힐링센터가 운영되는 것은 물론 사상체질과는 규모를 2배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스탬프 골목 투어와 달빛 걷기 대회, 양용 보물찾기, 청년 허준 선발대회, 전승기의 한마당도 열립니다. 이 밖에 축제 통용 화폐인 엽전을 제작해서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마당극 허준을 만나다와 한류 드라마 패션쇼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농촌마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일손 부족으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송에선 영농 준비를 대신해주는 농작업 대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성나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터가 요란하게 오가면서 밭을 갈고 있고 밭갈이가 끝난 밭에선 두둑을 만들고 두둑에 비닐 씌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청송군 농작업 대행단, 일손이 없는 고령자와 부녀자, 소규모 농가의 신청을 받아 영농작업을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대행업소가 있어가지고요. 그걸 하니까 제때제때 일을 또 쳐나가니까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을 위해 청송군이 올해 처음 시작한 농작업 대행단. 5명의 베테랑 농민이 작업을 맡는데 3,000제곱미터 밭의 경우 밭갈이에서 비닐 피복까지 고령 농가가 하면 하루 걸릴 일이 불과 1시간에 끝이 납니다. 작업비도 50여만 원으로
일반 영농 작업단보다 20% 정도 적습니다. 이런 편리함 때문에 시행 한 달 만에 영농 대행 신청자가 100여 농가에 이르고 면적은 33헥타르가 넘습니다. 밭갈이부터 비닐 피복 작업까지 완벽하게 작업을 해서 농사를 바로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어르신들이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청송군은 농작업 대행단 운영이 고령농가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내년부터 농기계 지원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고령화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농작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농기계를 더 늘리는 등 농작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의 농작업 대행단이 고령 농업인이 많은 농촌 지역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커피 전문점의 노동 착취 실태와 관련해 청년 유니온이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대구 청년 유니온은 오늘 낮 12시 경북대학교 교수연구동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도 주휴 수당이나 휴일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학생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영남대학교 비정규 교수 노조 사무실에서도 낮 12시와 오후 1시 반에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청년 유니온은 이들의 피해 사례를 수합해 대형 커피 전문점 대표들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16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5,8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 주의, 일반 사용자군을 분류해 주의 사용자군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전문 상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 습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통해 중독의 위험성을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어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날씨를 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대구와 경북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대구와 영덕의 경우 27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4도에서 11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다만 대구와 경산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한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낮 기온은 27도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27도까지 오르겠고 안동의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10도가량 기온이 껑충 뛰어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네, 내일도 약간 더운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